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일반 모형.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보통주가 우선주나 채권보다 훨씬 더 구하기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채권 같은 거는요. 채권하고 비교해보면 채권은 이자, 현금 수입이, 현금 흐름이 고정돼 있다는 거지. 네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이 발행될 때부터 액면 10,000원에 이자율 얼마 딱 찍혀 있어요. 딱 찍혀 있으니까 만약에 액면이 10,000원인데 이자율이 5%, 그러면 1년에 500원이 딱딱 찍혀 있어. 그러니까 500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나와요. 그래서 요구 수익만 계산해서 또는 만기 수익만 계산해서 나눠주면 끝이에요. 자, 그런데 자, 이 주식은 현금 흐름이요. 중간에 주식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배당금 같은 거잖아요. 근데 배당금이 정해져 있어요? 정해져 있지 않아요? 정해져 있지 않죠. 이건 몰라요. 정확하게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모르다 보니까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.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이제 동원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채권보다 훨씬 어렵다. 자, 그러면 이 보통주 평가가 가치평가가 더 복잡한 이유, 보통주의 미래 수익은 현금 배당금이나 나중에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 받는 자본이득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배당금도 정확하게 모르죠. 배당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?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아요? 벌지 손실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이나 자본 손실인데, 그런데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. 거기다가 기업이 재투자를 위한 이익금 좀 일부를 기업 내부에 또 유보한다고 배당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종잡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배당금 성장 기대, 연금 공식 적용이 어렵다. 그 다음에 보통주의 미래 수익 채권이나 우선주에 비해서 불확실하죠. 불확실하다고요. 미래 현금 흐름이. 불확실하니까 배당 예측도 어렵죠.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.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도 잘 몰라. 그 다음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나오면 그거 유보를 얼마 할지 배당을 얼마 할지 알 수 없죠. 정확하게 모른다고요. 거기다가 내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얼마를 벌지 얼마를 또 손해를 볼지도 몰라. 그러니까 전부 다 불확실하죠.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할 때, 가치를 측정할 때 똑같은 공식으로, 자, 똑같은 개념으로, 자, 주식이라는 것도 주식을 보유했을 때 미리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. 이때 이제 요구 수익률을 쓴단 말이에요. 요구 수익률로 보통 할인할 때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써가지고 할인을 하는데, 문제는 요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분자를 예측하기도 어렵고,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.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,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니까. 자,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측을 해봐야죠. 자,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죠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1년만 보유하겠다. 딱 1년만. 주식을 1년만 보유한다 그러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현금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? 배당금 있겠죠. 배당금. 배당금을 영어로 D라고 합니다. 디비던드 해서 약자로 D.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후에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. 팔면 거기서 주식을 매각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. 주식 가격. 요 두 개가 현금 흐름입니다. 현금 흐름. 그래서 자, 1년 동안에 가지고 있을 동안에 받을 배당금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가격. 요거를 1 플러스 K로 할인해서 더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1년 기간 동안, 단일 기간 동안의 주식 가치예요. 단일 기간 보유했을 때 주식 가치,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여기다가 분자에다 배당금을 올리거든. 그래서 배당금을 수익으로 봐서 올리면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그래요. 자, 그런데 이건 비교적 간단하죠. 근데 만약에 1년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2년 보유한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배당을 2번 받죠. 2번 받잖아요. 그러니까 배당 2번 받고 1 플러스 K는 1년짜리는 그냥 놔두고 2년짜리는 2승 해야죠. 그리고 나서 팔 거니까 다시 2년 후에 팔았을 때 주가를 예측한 다음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에 제곱을 해야죠. 2년 후에 팔 거니까. 요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한 거예요. 요게 이 기간 동안, 2번 기간 동안의 배당 모형이에요. 그런데 얘가 2년만이 아니라 계속 보유할 거다. 언제 팔지 모른다. 근데 하여튼 계속 보유할 거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N 기간, 몇 년 동안 보유하는지는 모르겠어. 근데 N년 동안 보유해요. N년 동안. N년 기간 동안 보유한다고 할 때 배당 평가 모형은 보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다 예측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할인해서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다 더해요.
더하고 마지막 해에 팔았을 때 나올 수 있는, 팔았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예측한 다음에, 주가를 예측한 다음에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게 앞에 있는 거하고 다 더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거죠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게 기본 모형입니다. 이건 산식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세요. 이해를 하고 일반 모형은 따로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하죠. 자, 배당평가 일반 모형의 경우에 한번 보죠. 일반적으로 이게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그다음 N기 동안에 보유한다고 하는 것도 다 했어요.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, 일반 모형을 한번 보면 미래 주가 예측이 어렵죠.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미래 주식을 얼마에 팔지 이거 알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미래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예상 주가를 없애야 된다. 이게 결론이에요.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에 팔겠다. 이건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죠. 1년 후에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년 후, 3년 후, 4년 후, 5년 후 주식 가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고요.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죠. 그래서 예상 주가를 없애버리자. 그리고 자, 예상 주가 N년 후의 주가는 그 시점 이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배당금의 함수로 계산하자. 그러니까 얼마에 팔겠다 이건 예측하지 말고,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는 예상되는 모든 미래 배당 흐름의 총 현재 가치로 보자. 그 다음에 합병 또는 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일반 모형에서의 전제가. 자, 그러면 자, 그 다음에 5번. 이익은 있으나 현금 배당이 없는 경우에, 자, 이익은 있는데 배당을 안 하는 주식도 많거든요. 그래서 현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현금 배당을 결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가치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배당평가 모형은 미래 배당과 요구 수익률의 함수다. 그러니까 미래 배당을 얼마나 받고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? 여기 아래에 있는 분모니까 요구 수익률의 함수고요. 재무이사 결정 시 미래 배당과 요구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으로 공식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우리 교재에. 그 교재에 있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. 배당평가 일반 모형. 그러니까 앞에 1기간 보유 모형, 2기간, N기간 뭐 이런 거 했죠. 그래서 이게 배당금을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은 배당금이다. 그 배당금을 분자로 올려서 분자에다 올린 다음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모형이 배당평가 모형인데, 배당평가 모형의 아주 일반적인 모형이 이런 거다 이거죠.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배당금을 분자로 올리고 그 다음 1 플러스 K의 보유기간이 2년이면 2승, 3년이면 3승, 4년이면 4승, 10년이면 10승 이렇게 한 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. 다 더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. 이게 산식만 이해하세요. 외우는 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. 이게 배당평가 일반 모형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배당평가 일반 모형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는 거예요. 주식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정한 다음에 거기에 응용하는 거예요.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.